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거고, 저번에 이때 영상 한번 찍어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 주가 하락할 때,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는 우리가 뭐 하자?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봐라.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는 좀 참고, 반등할 때는 비중 관리를 좀 해라. 단기적 31만 5천 원 정도까지가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추세가 여러분도 이제 보이시겠죠?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추세를 지금 못 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려갈 땐 기다려라. 반등할 때 대응해라. 내려갈 땐 기다려라. 반등할 때 대응해라. 내려갈 땐 기다려라. 반등할 때 대응해라. 마찬가지. 내려가잖아요. 뭐예요? 기다리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반등을 예상하고 올라갔잖아요. 단기적으로 주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 보면은 14% 올라갔거든요. 14%가 뭐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14% 많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무뎌져서 그렇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쌍바닥을 보고 대응한다고 하면 이탈하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나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으니까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 뭐죠? 버텨야겠죠. 그 다음 어떻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 기회가 언제겠냐? 지금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여기 20선이죠. 여기 얼마요? 26만 원이요. 근데 이 구간을 깰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러니까 깰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요 밑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월봉을 볼 수가 있겠죠. 월봉. 자, 월봉을 보면 지금 26만 원대에다가 5일선이 걸려 있습니다. 뭐요? 월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월봉이 내려갔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현재의 날짜가 언제니까 7월 13일이기 때문에 월봉상 2주가 남았죠. 그래서 내려갔다 꼬리 달리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여유롭게 보셔야 되고, 그럼 여유롭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꼬리 부분의 지지선에서 밑에까지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으나 이건 너무 많이 빠지죠. 여기까지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거래가 어쨌건 유지가 있었던, 거래가 좀 있었던 요 구간, 그러니까 즉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26만원에서 살짝 이탈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따지고 보면 한 25만원 정도 이 구간, 요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죠. 실적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실적 좋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면 세상에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실적만 좋은 것만 사면 다 먹는데 항상 실적이 좋더라도 뭐요?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마찬가지. 그러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선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건 뭐요? 받쳐주잖아요. 그쵸? 실적 어쨌건 뭐한다?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실한 거는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3분기도 잘 나올 걸 예상을 하고 4분기도 잘 나올 걸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잘 나올 걸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 27년 이후에 하반기에 뭐가 된다?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크로는 얘기가 나왔죠. 최소한 27년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럼 이 이후에는 공급이 풀어진다는 거야? 공급이 풀어지면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야?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겠네? 이런 관점인데 사실 그것도 아니죠. 왜? 아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아무리 공급이 많아져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년에 공급이 조금 더 되더라도 가격은 안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애플이 나오면서 우리 중국 반도체 쓸 수도 있다. 메타가 나와서 컴퓨팅 파워 우리 팔 거다. 뭐야 반도체 고점인가? 반도체 고점 찍은 건가?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탄탄한 게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이에요. 그러나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수요가 탄탄한 건 맞으나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빠지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단연컨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하나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말아라.
자, 제가 경제방송에서 오래된 주식시장에서 20, 30년 된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삼성전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는 거 당연히 좋지만 쏠림이 과도하기 때문에 뭐요?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언제 설명드려요? 6월 25일에 설명을 드렸어요. 6월 25일 언제예요?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잖아요. 그죠? 고점 찍었을 때잖아요. 이럴 때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 그래요? 저도 경제만 진짜 많이 보는데 주식시장 20, 30년 있던 오랜 사람들은 삼성닉스 좋지만 확실히 돌려 말하면서 수급 순환매 생각하고 쏠림이 과하다. 이걸 돌려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쏠림이 과하다는 거 돌려 말하고 있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쏠림이 과하다고 문제 있다. 근데 경험이 많이 없는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이 여기 찍히는데 여기까지는 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요? 실적 좋으니까 목표가 35만원 아니 목표가 50만원 60만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댓글 분위기는 20, 30년 된 사람 욕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는 애널리스트를 찬양한다. 왜? 올라간다고 해주니까. 20, 30년 된 사람 조심하라고 하니까 욕하죠.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망에 대한 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면 욕을 먹고 삼전닉스만 찬양하면 추앙을 하는 게 아쉽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ETF 때문에 25일에 이렇게 올라가도 그죠? 올라가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제가 여기서 25일에도 마찬가지 주가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내려갔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 ETF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의 모든 자금이 초대형주로만 쏠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향후 전략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이죠. 자, 경험을 가진 자산자금보다 실적만 좋으면 무조건 간다라는 주식 초보들의 무지성 매매. 단타 트레이더의 가장 큰 돈을 버는 기형적인 장세다. 결과적으로 실적만 좋으면 무조건 간다라는 거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었죠. 이걸 이제 초보 게이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인버스를 해지로 들고 있었어요. 인버스 해지. 근데 요거를 추세가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매수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로 돈 벌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요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계좌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계좌는 1, 2% 계속 빠지고 있다. 왜? 삼전넥스 때문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성질이 나지만 시장이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시장의 정상화는 반드시 오겠지만 그 시기가 정말 안 와서 힘든 날이다. 그래도 철저히 수급과 실적 일정을 계산해 외줄타기를 하듯이 조심스럽게 대응하며 이 시기를 함께 버텨내겠다. 결과적으로 삼전닉스를 몰빵한 사람들, 삼전닉스에 대한 자금 쏠림들이 해소되는 시기가 지나면 시장의 순환매는 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하락이 계속되진 않아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짧게나마 15%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바닥을 제대로 잡았다라 반대에 털어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말 30만원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고 비중 관리를 신경 써야 된다. 반등하면 뭐하자? 반등하면 비중 관리 하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구간에서 강세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8%, 하이닉스 13%, 스퀘어 16%, 삼성전기 18%. 삼성전기도 계속 경고해 드렸죠. SK 스퀘어 계속 경고해 드렸죠. 사면 X 된다. 오늘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놈들 몇 가지 볼까요? 첫 번째, 현대차 2.3%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선방하는 종목이 HD, 현대, 뭐요? 중공업. 마이너스 2.5. 물론 많이 빠졌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선방하고 있고요. 살짝 아쉬운 건 두산어빌리티 6% 하락하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현대차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나요? 실적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다. 대신에 시총 대비해서 현대차 시총 볼게요. 시총 90조 대비해서 버는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만 연결로 보면 11조 법니다. 그죠? 자, 90조에 시총 90조에 영업이익 11조. 오케이. 그 다음 HD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얼마요?
시총 50조에 영업이익 2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퍼가 25배. 그러면 현대차는 퍼가 현재 9배.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두산 에너 47조. 자, 버는 돈은 따지면 연간으로 봤을 때 대략 1조라고 보겠습니다. 퍼가 47배. 결과적으로 지금은 코스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사람들은 사고 있다는 거다. 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버티는 현대차와 이 HD 현대중공업, 조선과 로봇이겠네요. 일단 지금 이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조선과 로봇이 강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원래 가치주예요. 가치주. 왜? 배수주를 4, 5년 동안 받기 때문에 4, 5년 뒤에까지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힌다는 게 바로 가치주의 성격. 즉 HG 현대중공업은 가치주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엔진 공급이 뭐예요? 플러스 알파적인 성장주의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지만 로봇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결과적으로 AI에서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 AI에서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삼전하이닉스 빠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빠질 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할 때, 삼전하이닉스가 반등을 할 때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 종목을 갈아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반등할 때 대응을 했어야죠. 반등할 대응 못했잖아. 그럼 기다렸다가 또 반등 강하게 나오면 대응을 하는 거고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또 대응을 하는 거고 분할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 빠지다가 내일 5%, 내일 10% 오른다고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내일 5%고 그 다음날 10% 오르면 여기서 비중관리 해주고 또 그 다음 10% 오르면 또 비중관리 해주고 아니 근데 올라가다가 비중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패착을 하는 거거든요. 왜? 여기서 내가 팔고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못 팔아요. 그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개인이 엄청 많이 물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5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위쪽에 사람들이 물려있죠. 그럼 여기서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 보자고요. 자, 매매 동향. 자, 5월 20일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인들이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렉이 살짝 걸리네요. 자, 보겠습니다. 직접 입력 5월 21일 0521 가면 얼마? 6,400만 주입니다. 평균 단가 얼마? 30만원 위죠. 대략 잡아도 이거 얼마예요? 대략 잡아도 여러분들 수량 자체가 자, 정정한 날짜를 여기니까 요 기준으로 볼게요. 5월 6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20조예요. 자, 5월 6일 기준 보면 34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조 정도의 개인들의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 SK 하이닉스로 가볼게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 구간까지라고 하더라도 날짜 자체를 보면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5월 11일이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5월 11일 가면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량이 물리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5월 11일로 갑시다. 5월 11일 가고 자, 금액으로 바꾸면 얼마요? 38조입니다. 삼성전자 33조, 하이닉스 38조, 즉 70조의 개인들의 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 물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올라오면 팔고 싶다. 본전만 주면 팔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럼 올라왔을 때 버틴 사람도 있겠지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다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적이 좋대. 또 반발매수 때 또 올라오면 매도 물량 맞고 빠질 수가 있겠죠. 뭐한다?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그러니까 즉 반등을 할 때 빠르게 비중을 줄여서 다른 섹터로 옮겨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빠지면 미국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나스닥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듯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나스닥의 차트거든요. 보시면 나스닥의 추세가 어때요? 내려가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의 상승이 꺾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코스피가 밀리지만 미국 시장 어때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빅테크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삼전닉스가 조정받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저는 나스닥을 보고 그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인적으로 중간선거 기간에 맞춰서 전쟁이건 증시건 최고로 끌어올릴 퍼포먼스를 마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조금 더 봐야겠지만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정고점, 정고 매물 소화하면서 박스권으로 간다면 결국에 반도체로 쏠렸던 돈들이 이동하면서 시총이 큰 엔비디아와 빅테크 쪽으로 돈들이 들어간다면 나스닥은 오를 거고 추세상 빅테크의 상승을 예상해 본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CPI 이번 주 화요일 내일 있을 CPI는 어떤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계속 말했듯이 중간선거라는 카드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반도체 상승력이 꺾인다라기보다는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락은 기회로 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나쁘더라도 결국 케빈 허씨는 트럼프의 인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둘 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리 동결 기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상승 탄력은 꺾일 수 있다. 그러나 하락이 계속되지 않을 거고 분명히 반등은 나오니까 지금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 잘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 혹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혹여나 입장이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010-7317-2728로 입장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이 부분들 최대한 신경 써서 입장 도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원이 10,000명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사칭방만 조심하시면 돼요. 텔레그램방 사칭방만 조심하시고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니까 요 부분들 체크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꽤 유명해요. 차트 선생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반등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등했을 때 조심해라. 반등했을 때 비중 축소해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갈아탈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